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증시 주도주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백신에 대한 기다림, 간절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중간 분석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올해 말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와 과학계는 내년 상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백신 개발 호재는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여행과 항공 등 컨택트주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언택트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백신으로 인한 경제 재개 기대감에 국제 유가도 8% 이상 급등하면서 S-오일, SK이노베이션, GS와 같은 정유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트 대장주를 중심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알소프트, YBM넷과 같은 전자결제, 또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모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희소식과 함께 출발한 증시였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시장 점검해보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해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진심을 담아서 불러봅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진심이죠. 그리고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화요일에 가장 이렇게 핫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미 대선이 화요일부터 그러네요. 시작을 했고 오늘도 이제 백신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핫한 이슈가 네. 이제 나오면서 시장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핫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화요일에 만나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수익의 진수 코너도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또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그에 대한 리뷰도 함께 해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저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을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주미영님이 네 왔다 하시는 게 딱 보여가지고요.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돌멩이님이 문서진 신기수님 좋아요 하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요,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냈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제 간밤에 또 한번 이제 화이자가 또 놀라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중간 발표를 내면서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듯 했는데요. 이 내용, 발표 내용부터 일단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이거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일단 화이자가 이제 임상 실험자 이제 94명을 이제 데이터를 낸 거죠. 네.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위약군이랑 이제 복용군 나눠서 했는데 복용군에서 이제 코로나에 이제 노출시켰을 때 이제 90%가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네. 해서 이제 효용이 이제 90%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75% 정도만 나와도 백신으로서의 충분히 지금 현재 이제 긴급 백신이니까 충분히 효능이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그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그쪽에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60%만 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90%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90%면 뭐 거의 뭐 그렇죠. 지금 완벽하다. 상황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관련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화이자는 이거를 이제 11월 달에 월말 안에 이제 FDA 승인 절차를 이제 할 거고 신청할 거고 네.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나올 거니까 이제 빨리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긴급 승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생산까지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한 1,500만 개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유용성 문제는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상군 대조군이 너무 작다. 지금 94명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한 4만 명 분량은 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그럼 4만 명이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4명이 상대적으로 전부 다 좀 건강
건강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교군이 그러니까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라면 한 60% 안쪽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한 1,500만 개 정도 이제 생산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코로나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아. 기대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올해 안에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던 것 같은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화이자의 백신 결과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예, 굉장히 그 90%면은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94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44,000명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임상 실험이 44,000 굉장히 명. 많이 그쵸. 남았어요. 네. 44,000명 분명히 좀 90%보다는 좀 못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44,000분이 예. 설레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앞에 먼저 90% 받으니까. 먼저 받는 그렇지. 거잖아요. 앞에 그렇지. 94명이 잘 됐으니까 지금 네, 나도 90%니까. 맞을 수 근데 있겠구나. 그걸 알고 맞을까 그건 모르겠네 하네요. 왜냐면 아. 내가 위약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예, 모르긴 할 것 같긴 어. 한데. 위약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될 거라는 네. 의지로. 그러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더 주목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임상 3상이잖아요. 네. 그럼 1상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은 일단 해요. 일단 안전하다면은 코로나가 지금 엄청 심각한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40%만 효과 있어도 일단 맞아야 돼요. 어. 네, 그러니까 90%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네.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은 60%만 돼도 된다 이 얘기가 급한데 맞고 죽을 거 아니면 맞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에서 이제 90% 효능이라는 건 굉장한 숫자고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뭐 50% 밑에까지 60% 밑에까지 빠질 건 아닐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발표 내용이고 또 뭐냐면은 화이자가 이렇게 백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네. 다른 회사들도 가까워 그쵸. 왔을 거 이제 아니겠어요. 뭐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도 조금 더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지금 가져볼 제일 수 이제 있겠죠? 화이자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모더나 쪽인데 네네. 거기도 가까웠을 거라는 어. 기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화색을 돌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기대감은 오고 있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예비 결과이고 중간 결과인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4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예. 아직 넘어야 되는 단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괜찮을까요? 긍정적으로 이 90%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저한테 이거 주면 맞아요. 맞으세요? 맞으실 거예요? 저는 뭐 러시아랑 중국 건 안 맞아도 이건 화이자는 맞는다? 이건 맞겠습니다. 예. 이 화이자에 대한 믿음이 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화이자에 대한 믿음, 화이자에서 이제 임상 3상에서 무려 90%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백신 개발 이슈가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이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화이자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의 개발을 뛰어든 다국적 기업들이 아니, 다국적 제약 회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작은 회사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백신이 만들 수는 있구나라는 게 나오면 제가 보기엔 좀 빠른 다른 이 회사들도 만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화이자가 백신 개발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시 이제 회복될 수도 있다. 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시클리컬 업종이 정확하게 그 어떤 경기 거예요? 민감주. 경기 경기 민감 섹터들이 많이 갔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영어 일명의 쓰세요? 죄송합니다. 네. 일명 이것도 영어인데 컨택트주, 네. 접촉주라고. 네. 저는 아직 줄인이라 시클리컬을 처음 네, 들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이게 상승을 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수혜주였던 이제 이 언택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막 급락을 했던 상황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시장의 영향은 확실하게 그동안 이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은 일정 수준 반등은 나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당장은 종식은 안 되겠지만 확실하게 이제 터널의 끝은 보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종식이 될 거다. 이제 그 종식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풀렸다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이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인류를 위해서는 빨리 종식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무조건 계속 호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좀 종식이 된다면 결국엔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발 유동성 공급은 이제 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빨리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좀 진정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보다가 돈 좀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연준이 풀려져 있는 돈을 흡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까지도 흡수는 안 할 건데요. 내후년은 이제 좀 흡수가 되겠죠. 시장에서 이건 생각했을 거예요. 흡수는 안 하는 건 알겠는데 네. 대신 만약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이 회복 속도가 더 둔화되면 추가적인 또 양적 완화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감소했다라는 기대감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환 시장이 좀 영향을 줬어요. 예, 그래서 뭐 달러가 좀 반등을 그쵸, 주고 좀 반등이 그다음에 됐죠. 이제 이 유로화라든지 이제 호주 달러는 좀 하락하는 이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네. 그래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은 또 이제 중앙은행발 유동성보다는 각국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돈을 내가 쓰고 싶어도 뿌려도 일을 쓸 못 데가 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다 코로나니까 뭐 적극적으로 뭔가 부양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투자하면 소비도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직장도 다시 이제 또 많이 재가동되는 게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또 재정 정책발도 유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어쨌든 빨리 종식되는 것도 나쁘진 않나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게 먼저일 거예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체크하세요? 백신에다가 바이든을 더하면은 네. 경기 V자 반등이다. 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화이자가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발빠르게 또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백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경기는 V자 반등 반등을 내년 할 것이다. 내년 2분기 때 V자 반등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는 웬만하면은 락다운, 셧다운은 이제 안 할 거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쪽에 지금 셧다운 해줬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프랑스나 영국, 독일은 지금 그 안 돌아가는 부분에 최저치가 바닥권이란 말이죠. 경제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풀릴 거잖아요. 12월 달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호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호재가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은 더 늘 거라 이거죠. 어차피 백신 나올 건데 이렇게 될 거고 특히 이제 항공 여행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에는 그럼요.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다라고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지금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행정부 쪽에서 아무 저기를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죠. 예, 그리고 기업인들이 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느냐면 의회에서 바이든 되기 전에 빨리 구양책 통과시켜라. 압박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이잖아요. 그 전에 적어도 1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은 미리 통과가 돼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내년 2분기가 되게 되면은 경기가 아주 급등할 수 있다. 급상승을 할 수 있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골드만삭스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러면 내년 2분기 때 경기가 급반등한다면 내년 1분기 때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좋을 거다. 3월 달까지는. 네.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골드만삭스, 맞네요. 맞네요.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간에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한 발 앞서서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예. 신기를 또 발휘하셨구나. 가끔씩 얘들이 이러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예. 그래서 우리 신기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그 언택트 수혜주라고 이제 그 대도 이제 뭐 네이버도 이제 하락했고 카카오도 네. 하락했지만 다 같이 갈 거예요 아마. 음. 결국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있고요. 또 금리는 2025년도부터 잘해야 2025년도부터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거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동성과
경기 기대감이 이게 반대로 작동하는 때가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네네. 이제 그 유동성 경기가 좋아지면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오긴 오겠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동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종목들로 살펴보자면 오늘은 시장에서 확실히 이 백신에 대한 수혜주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눈에 네. 딱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뭐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면 뭐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빨리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제일 급하니까. 근데 그쵸. 화이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통과되고 다음 달 한 달 내내 돌려도 1,500만 개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그냥 네. 수치적으로만 보면 음. 한 1년 내내 돌려서도 미국 이제 국민들을 다 맞추기도 힘드는 그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위탁 생산도 하겠죠. 위탁 생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화이자만 중요한 건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그 관련 다른 이제 관련 종목들도 다 이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화이자 쪽에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을 가지만 화이자 이외에 또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던 뭐 모더나 아까 뭐 신규 전문가 이야기하셨던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로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네. 그쪽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 3월 복꽃은 드디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나? 제발. 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통 관련, 뭐 면세점 관련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여행, 그다음 엔터. 뭐 드디어 우리 언니 오빠들의 콘서트를 드디어 볼 수 있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들 종목들의 오늘의 반등은 합당한 반등은 맞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이제 이 악재가 걷어진 상황이니까 반등하는 건 맞는데 다만 이건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업 특히 여행업 같은 경우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팬텀업 수요라고 해서 보복적 소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분명히 여행업이 초반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단거리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네네. 그동안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를 이게 이제 백신 맞고 하면 분명히 단거리는 갈 것 같은데 이게 장거리 노선 특히 서양으로 우리 생각하는 뭐 호주라든지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 노선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가 우리가 돈 주고 가면 돈 주고 인종차별 당하러 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미 이제 그 서양의 마인드 자체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관련 쪽을 좀 아무래도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먼 노선은 가기 힘듭니다. 근데 돈이 되는 건 사실 그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확 빨리 오를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은 연속성은 조금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건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좀 실적이라든지 좀 실러가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수혜주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만 보면 KPX 생명과학 같죠. 화이자 관련 종목들. 화이자 네. 관련 종목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백신 개발만 된다면은 다 수혜죠. 모든 이제 예, 다 좋아지니까. 예, 다 이제 네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수혜주인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조금 아직까지 안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CMO 쪽은 확실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화이자만 하더라도 그한 군데에서 지금 전 세계 물량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나눠 가지고 할 것 같고, 또 다른 데도 또 나오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백신은 한 번 맞고 아마 이제 1년 가고 막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6개월을 좀 그런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맞아야 그래요?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CMO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네. 뭐 이제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쪽들이 아마 수혜가 될 것 같고, 또 뭐 이제 백신 이번에 우리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옮기다가 상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또 문제 됐잖아요. 네. 그 백신은 늘 옮기다가 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옮기는 그 백신 옮기는 분야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아마 수혜주가 될 것 같고, 네. 직접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 살아난다면은 다 뭐 괜찮다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말씀해주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결국에는 초반엔 강했다가 하락을 했고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 이런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조금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었거든요. 초반에 네. 강했다가 이렇게 좀 상승폭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네. 중기로 보는 건 좀 다를 텐데 네.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는 지금 너무 많이 땄잖아요. 항공주 너무 이건 지금 이제 소문에 뜬 거니까 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가령 이제 백신이 진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아마 이제 올라갈 텐데 근데 늘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급등하면은 좀 이제 일단 그 견눈질로 봐야 돼요. 그 막 따라잡고 하기보다는 네. 예, 급등하면은 또 매물 나오겠구나 생각은 늘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하고 실제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 전체 좋아지는 거하고는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 그 주가 작은 종목들 그 굉장히 좀 시세 많이 주면서 올라갈 네. 때 이 종목이 제일 많이 가는구나 하고 따라잡다가 따라가기는 잘못하면은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수혜주들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확실히 오늘 잘 가긴 했는데 언택트는 완전히 무너졌죠. 오늘은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문화가 이제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실적도 실적으로 잘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은 건 맞죠. 근데 그 프리미엄 붙었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수 있을 때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언택트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우리 생활로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어서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언택트가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강력한 모멘텀은 좀 끝난 건 맞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선별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생각보다 너무 고평가 받았던 부분은 좀 파는 게 맞고요. 오늘 사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NC소프트가 내리는 건 정말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실 물론 코로나 수혜이긴 해요. 네. 근데 네이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주력 사업들이 그럼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꺾일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문화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하는 거 기조적으로 그래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거지.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온라인 쇼핑 안 하고 그럼 오프라인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코로나가 이제 됐으니까 웹툰은 안 보고 나는 다시 그냥 만화만 가서 책 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 서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 서포트 같은 경우는 비대면 쪽을 해서 이제 화상회의인데 그렇죠. 화상회의는 확실하게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아예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번 해보니까 편안해. 그리고 뭐 출근 안 해도 돼, 재택근무 해도 되는 분명히 많아요. 뭐 사실 삼성전자 뭐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베트남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못 갔는데 해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야 그럼 출장을 좀 줄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아예 이제 중요한 건 예전만큼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그쪽은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뭐 온라인 교육 같은 이제 네네. 소위 말하면 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있던 종목들은 뭐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이런 네. 업체들은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언택트 종목들의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언택트 종목들도 이제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언택트 종목들도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사업도 미래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고 그쪽에는 다들 반등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언택트 백신 개발되면은 확실히 안 될 때들 많이 있어요. 진단 키트. 네. 백신 개발되면 그렇죠. 진단 키트는 분명히 잘 안 팔리겠죠. 옛날보다. 마스크 많이 안 팔리겠죠. 그렇죠. 이제 네.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이제 애들 학교는 일단 갈 겁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은 분명히 또 약간 좀 줄어들 거고 웬만하면 재택근무 별로 사장님들이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뭐 이제 그런 쪽들은 확실히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령 뭐 게임이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부분이 있죠. 또 이제 가령 이제 백신 적이 됐다고 저는 그 뭐죠 쿠팡 시키는 거 네네네. 너무 편하거든요. 네, 그거 안 맞아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에 뭐 이것 때문에 언택트주들 다 빠졌다 하는 부분들은 너무 오늘 이제 잠깐, 과하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후에도 좋을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등한시해야 될 종목하고 좀 나누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럼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주도주가 바뀔 것이냐인데 지금 두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의견이신가요? 뭐 그건 거죠. 아까 뭐 신규 전문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택트 내에서도 단순 기대감이고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면 수혜가 안 될 만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빠지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 오늘 뭐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뭐 맞아요. 온라인 결제를 안 할 게 아닌데. 맞아요. 예, 그다음에 NC 소프트도 되게 엄청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리니지 하시는 분은 코로나가 있던 없건 계속 리니지를 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1분기, 2분기 매출 보면 알아요. 그런 건데 좀 억울하게 맞았던 애들, 뭐 그런 애들은 뭐 저는 무조건 다시 올라온다고 보고요. 네. 주도주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경기 민감주, 그럼 조선주, 네. 그다음에 뭐 화학,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계, 철강이 자동차, 그러면 네. 주도주로 갈까? 저는 큰 흐름이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 트렌드가 조금 더 빨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그게 다시 뒤로 역행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결국엔 4차 산업이나 큰 혁명은 가는 거고요. 결국엔 아까 말했던 이 구경제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를 이제 덜 보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할까? 예전처럼 그러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 조선주가 대장주 역할을 할까? 시총 1위를 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네. 단기적인 좀 부침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그 언택트 컨택트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러는데 경기 민감주가 이제 결국에는 컨택트 주잖아요. 요즘에 반등 나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게 요즘 반등 나오는 건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전기차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성장하는 거를 대한 기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성장주고 경기 민감주는 실적 회복주죠. 그러니까 실적 회복주가 주도주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예, 그건 그냥 그 회복될 거라는 전망일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쭉쭉 커나갈 업종들이 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은 좀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또 이제 장세를 또 이끌고 갈 쪽에는 여전히 그 실적 성장주들 쪽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을 거고 네.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기술이라는 게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기술주들 중심의 어떤 이제 그런 주도권은 뭐 중간중간에 살짝 바뀔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 끌고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화이자 백신에 대한 희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진짜로 나오길,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들도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